시사평론가 장예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윤석열, 전태일 열사의 이름으로 민주노총을 저격하다. 얼마 전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의 또 다른 예비후보 장기표 선생님과 함께 전태일 열사 동상을 참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정치 일정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공작, 고발 사준이 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등으로 인해서 이 행보가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여기 담긴 정치적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이제까지의 정치적 메시지 중에서 지난 5.18 메시지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보수 야권의 어느 정치인도 5.18 앞에서 쩔쩔매기만 하고 그저 죄인이 되었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당시 5.18 메시지를 통해 5.18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것과 동시에 그 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왜곡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했죠. 역대 어느 중도 보수 지형의 정치인이 5.18로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었습니까? 그 같은 파격과 과감한 메시지가 윤석열 후보의 최대 강점이라고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해석 영상도 만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는데요. 저 역시 윤석열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 5.18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기표 후보와 함께 전태일 열사 동상을 참배하면서 한 그 메시지도 5.18 메시지 못지않게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약자 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며 고단한 노동 현장에 새벽을 연 전태일 열사. 그 용기와 지혜를 준 이소선 여사 덕분에 대한민국 노동인권은 신장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거대 노조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이권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는커녕 스스로 기득권이 돼 약자를 괴롭히는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며칠 전 거대 노조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어느 40대 택배 대리점 사장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네,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가 민주노총 소속 택배 조합원들의 집단적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죠. 그 사건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태일 열사는 과거 이 여공들의 열악한 처우 그리고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는 의미로 분신투쟁을 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동행한 장기표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평생 헌신했지만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는 민주화운동의 대부지만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거부한 나 이 돈 받으려고 정부에 보상받으려고 운동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영원한 제아로 불리는 우리 시대의 스승 중 한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전태일 열사를 찾아서 이 노동인권, 노동권, 근로자들의 처우를 더욱더 증진시키겠다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돌아보겠다는 중도 지향적인 메시지를 냄과 동시에 민주노총이 과연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느냐.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후보도 이런 말 했죠. 민주노총은 전태일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 배신했다고. 자신들의 이권 지키기에 급급해서 또 다른 노동자나 또 다른 대리점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시민들에게 갑질을 행사하고 거대한 기득권이 되어서 그 자체로 비정규직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 그리고 노동자 복지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 이를테면 미군 철수나 이석기 석방 같은 그런 주장을 해대는 민주노총이 과연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잇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집단이 바로 오늘날의 민주노총이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꼬집은 거죠. 장기표 선생님과 함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기표 후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노동운동했다, 민주화운동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도 이 발언에 대해서 감히 항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메시지로 5.18 정신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5.18을 이용하는 민주당의 위선을 꼬집은 것처럼 장기표 후보와 함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노동자들, 진짜 힘없는 근로자들을 지켜주기보다는 자신들이 이권 챙기기 정치투쟁에 골몰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직격한, 저격한 이 메시지.
굉장히 깊은 묵직한 정치적 울림이 담긴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혼탁한 고발사주 정치 공작이니 뭐니 하는 논란에 이 행보의 의미, 이 메시지의 의미가 좀 묻힌 것 같아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팩트, 윤석열, 장기표와 함께 전태일 정신으로 민주노총을 저격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얼마 전에 구속이 됐죠. 하지만 경찰은 무려 3,000명의 부대원을 동원해서야 겨우겨우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치해법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경찰 3,000명을 투입하고서야 민주노총 위원장을 겨우겨우 근근히 구속시킬 수 있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구속되는 민주노총 위원장은 반성하긴커녕 주위 동료들에게 총파업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코로나로, 방역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가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또 하나의 기득권인 것입니까? 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진면목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함께 연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 또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결코 신장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치권과 결탁해서 민주당 정부로부터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이권을 건네받는 대가로 나머지 진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해버린 채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인 척 가짜로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으로 장기표 후보와 함께 민주노총을 저격한 윤석열 후보의 이 행보와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이 다음 정권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다음 시간 또 다른 메시지를 들고 또 다른 많이 알려지지 않은 행보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